안녕하십니까. 뉴포 초대석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서 한반도 평화 정세에 대한 관심이 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 전에 뉴포 초대석에서 전인범 장군님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좀 조금 더 듣고 싶다. 너무 좋았다. 이런 그 피드백이 많아서 다시 한번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나와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장군님 얘기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댓글이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정말 잘 들었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요즘 한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좀 기대감들이 좀 많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작년부터 사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이유가 네.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만 해도 우리 기대에 못 미쳤던 실망감이 좀 많았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답방이 무산이 됐고 네. 또 실무급 회담도 지지부진했고 네. 해서 했는데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기대를 걸어봤지 않습니까? 예. 신년사 내용이 뭐 큰 핵심적인 내용도 없었고 반면 네. 그렇다고 뭐 호전적인 그런 내용도 없어서 네. 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 네.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중국을 방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는 일단은 북미 회담이 조만간에 열릴 것 같은 그런 징후들이 있어서 네. 작년 연말보다는 조금 더 대화의 분위기가 네. 무르익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일단 만난다는 것 자체는 뭔가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하여튼 한 발짝 더 나가는 건데 네. 아직도 갈 길은 좀 머니까. 예. 사실 그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다 정치와 관련되거나 정책과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늘 그런 인터뷰들을 볼 때마다 아쉬웠던 부분이, 안보의 얘기가 지금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아요. 안보는 사실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근데 안보 얘기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장군님한테 자꾸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좀 주로 그쪽으로 좀 이렇게 몰아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 미군 고위층들하고 좀 친분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미 군부에서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현역들은 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식석상에서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하여간 최대한 지원하는 지지는 안 하더라도 네. 지원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사석에서는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있고 현직에 있지 않거나 네. 또 소위 지한파 전문가들은 제가 보기엔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로 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좀 미국을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좀 제가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는 미국이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친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설득을 해서 네. 야 이렇지 않느냐 하면은 사실 미국 사람이라는 거는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네. 알아듣고 자기 입장을 철회하거나 유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잘해야 되고 우리 교포 사회에서 그런 걸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 그 신년사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장군님이 컬럼 쓰신 거를 봤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보유국을 선언한 것 아니냐, 핵 완성을 선언한 것 아니냐, 이 걱정된다, 이런 이제 글을 쓰셨던데,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의 3분의 2는 네. 경제 또는 네. 북한 내부의 어떤 나아갈 방향, 네. 각 분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데에 있어서는 이제 쭉 논조를 보면 일단 핵무기를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고 그 핵무기 관련해서 뭐 비핵화도 동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긍정적인데 네네. 일단 쭉 논조를 보면 하여튼 핵무기를 가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홍 대표님 우리가 핵무기에 대해서 예.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네. 일전에도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핵무기라는 거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우리가 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쉽게 네. 뭐 남한 쪽에 핵무기가 터졌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쪽에 핵무기를 터뜨렸다. 음. 결국은 한반도는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죽음의 땅이 되는 무기를 무슨 이유에서든지 북한이 갖고 있다는 것은 좋지 못한 거죠. 네. 남한이 갖고 있어도 좋지 못한 거고.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없는 게 좋고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북한이 그런 무기를 갖고 있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핵화가 될 때까지 네. 그 기간 내에 이 별다른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서도 그런 갈등 때문에 양국이 전부 다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네. 핵 보유국으로 아예 그냥 떳떳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그런 식으로는 될 수는 없는 거.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핵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핵무기가 없었으면 좋을 뻔했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미국이 지원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 묵인하에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결국은 또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하여간 인도 파키스탄이 걔네들 갖고 있으니까 뭐 우리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뭐 지난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핵무기를 가진 사람은 네. 이걸 가지고 만지작거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없으면 아예 쓰지는 못하지만 네. 갖고 있으면 뭐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뭐 해서 그래서 이 핵무기라는 게 종국적으로는 전 세계가 그 핵무기를 없애자고 하는 게 이제 목표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여튼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이 좀 되나요? 지금 과학자들 판단에 의하면 네. 낮게 잡는 분들은 한 20개, 네. 뭐 높게 잡는 분들은 100개, 오. 일반적으로는 뭐 65개, 네. 뭐 이 정도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계속 그 핵무기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핵무기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도 핵 관련된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분들은 일단 만들고 나면은 자기네들도 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네. 개선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핵무기가 늘어나니까 네. 결코 하여튼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북한에서는 이제 협상 카드로 핵무기를 개발을 한 거니까 많이 만들어야 협상에 유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과거 그 미소가 냉전 시대에 보면 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만 네.
미국의 10만 이상의 도시당 소련이 5발의 핵탄두를 할당을 했어요. 소련이 그때 핵탄두가 몇만 발이 있었어요. 와, 그렇게 많았어요. 예. 지금은 아마 10,000발도 안 될 거예요. 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라는 게 뭐 토끼들처럼 그냥 막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오. 그런데 북한도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누군가가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핵무기 만드는데 돈도 들지만 핵무기를 보관하는 것도 돈이 들어요. 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냥 핵무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닦기도 해야 되고 음. 온도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네. 야, 이제 그만 만들어야 되겠다. 네. 만들면 만들수록 저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그래서 그 선에 갈 겁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되면 숫자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네. 이제 개선을 하기 시작하겠죠. 뭐 그 성능을. 네, 성능을. 예,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좀 그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 가장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는 ICBM 발사가 상당히 수준이 좀 향상이 되면서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라고 이제 얘기가 됐던 거였는데 사실 그 전부터요. 그 저희가 그 국정원 영사들이랑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뭐냐면은 아니 뭐 핵무기만 만들면 굳이 북한에서 쏠 필요 있냐? 북한이랑 가장 가까운 쿠바라는 나라가 미국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서 그냥 쏴버리면은 얼마든지 지금 기술 가지고도 미국 본토를 공략할 수 있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북한에 대한 경계를 뒤늦게 하게 된 걸까요? 혹시 그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 네, 지난 16년, 17년 동안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후순위로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우선 하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저런 기회를 활용해서 핵무기를 갖게 됐는데 지금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쿠바에서 북한제 핵무기를 미사일을 날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잠수함에서 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쿠바에 용인하에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와서 한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홍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거를 얘기하셨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예.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경고하는 것도 네. 거의 지금 뭐 남의 일이라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러는데 what if 네. 북한에는 옛날에 위스키급하고 로미오급 잠수함들을 네. 소련에서 들여왔어요. 네. 네. 이제는 자기네들이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팩트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그 다음에 수중 발사 능력을 과시를 했어요. 그렇죠. 2번. 예. 더 이상 그런 시험을 안 해요. 네. 그렇죠? 네. 안 한다는 것은 시험할 필요 없다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네. 네. 그러면 그 기술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수중 발사라고 하는 것은 수면에서부터 제 기억이 150피트인가 네. 거기서부터 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쏴도 돼요. 네. 부상해서 쏴도 돼. 예. 그러면 더 쉬워지는데 네. anyway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잠수함이 진주만까지 왔어요. 네. 얘네들이 아마 배에다 싣고 어느 정도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확률이 높은데 예. 만약에 북한이 네.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서 네. 잠수함에 잔뜩 하여튼 먹을 거 하고 연료만 싣고 편도만 네. 가는 거지. 네. 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려면 저 남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건 너무 멀고 네. 뭐 하와이 근처까지만 온다든지 네. 미드웨이를 그 경도선 하여간 지네가 현재 갖고 있는 거리까지만 온다 그러면 네. 정확도는
모르지만 네. 핵무기라는 건 정확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미국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 그래서 제 생각도 예, 그래요. 홍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시나리오라면은 충분히 미국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야 됩니다. 네. 나름대로 조치를 여러 가지 하고 있겠죠.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훨씬 많으실 테니까 당연히 이제 검토하셨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홍 대표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네.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몰라서 좀 안타까운데 안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이래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할 때요. 네.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 개발을 했으니까 북한 핵무기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북한 쪽에서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거를 오케이 하고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북한이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신다는 거죠? 예.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 마침 어떤 기자가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한반도는 물론이고 괌이나 하와이에 있는 일본에 있는 핵무기까지도 북한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정확한 답변 내용을 기억은 못 하겠는데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본인께서 알고 있기로는 북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번 만나셨으니까 네. 일단 직접 여러 가지 뭐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 직접적인 표현, 간접적인 느낌 이런 것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일단은 북한이 그 정도까지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그런 인상을 받은 우리 대통령하고 또 북한의 어떤 공식 매체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죠. 북한 내부가 최고 지도자 동지의 허락 없이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네. 또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유보적으로 좀 걱정은 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한다는 게 우리 대통령님 말씀이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한결같이 일관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항상 쓰거든요. 네. 그거는 늘 자기네들만 하는 게 무장해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예를 들면 이제 핵 군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항상 이해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이나 뭐 괌이나 이런 데 있는 전략 무기들도 같이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것 같은데요. 상황이.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네. 제가 젊을 때는 협상에 이기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를 다 가져오는 건 이기는 거고 네. 50%를 가져오면 50%만 이긴 거고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네. 협상이라는 거는 홍 대표님이랑 저랑 협상을 하면 홍 대표님이 원하는 거 50% 가져가고 내가 원하는 거 50% 가져가는 게 이게 성공적인 협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네. 전에는 협상거리가 없었는데 이미 협상거리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 좋으나 싫으나 현실로 받아들이고 네. 여기서 하여튼 50%를 건질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가고 해야 되는데 일단 하여튼 전쟁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비굴하지 않게. 음. 북한이 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한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비굴하지 않게 평화를 잘 유지하고 네. 그거는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하는 속에서 하여튼 평화를 유지해서 지나가다 보면 네. 저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남한의 체제가 네. 북한의 1인 독재 체제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래도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 잘하겠습니다. 어떤 언론사에다가 고정으로 컬럼을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 컬럼에서 두 군데요. 네, 두 군데 쓰시나요? 아시아 투데이하고. 경기일보하고. 아, 그러시구나.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파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 네, 네. 근데 그 파주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아시아 투데이에다가 쓰셨던 글 보니까 핵리스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그게 없이는 빅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네. 예. 그거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자, 우선 제가 생각하는 빅딜이라고 하는 것은 예.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정말 그 경제 제재 해제입니다. 개성공단도 다시 재개되고 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경제 특구도 되고 금강산 관광도 되고 네.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모든 경제 제재가 풀리는 그 길목에 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 핵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빅딜이고 그 전에 지금 벌써 네. 미국 국무부에서 인도주의적인 북한 방문을 재허용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검토한다고 그랬죠. 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제 친구들 얘기는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여권 관리를 별도로 하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북한에 갔다 오면 미국에 들어올 때 심사가 뭐 한 2~30분 걸리잖아요. 네네네. 두세 시간 걸린다는 거지.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는 저 이란 갔다 왔다고 한국까지 다시 쫓겨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이제 그 인도주의적인 그런 걸 하더라도 네. 까딱 잘못해서 은행 거래를 하면 그렇죠. 미국 은행하고 거래를 못 하는 겁니다. 네. 그 미국 은행이랑 거래를 못 하면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 은행들도 상당히 거래를 못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건데 네. 신용카드도 발급 이거 뭐 끔찍하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 가지 말라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네.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경제 제재를 푼다는 게 그 자체도 비핵화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네. 이 경제 제재 풀리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조화롭게 뭐 주거니 받거니 뭐 이런 걸 떠나서 조화롭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 이래서 우리 한국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우리 한국이 그 실무급 뭐 미국하고 그 워킹 레벨 뭐가 있는데 네.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네. 북한도 이런 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럴 때에 하여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빅딜을 완전한 북한이 원하는 그런 거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핵리스트가 뭐 영변 셧다운 시키고 거기 사찰받고 그것도 큰 저거지만 네.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우리가 연합훈련을 중지했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거를 좀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그보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을 직접 만났단 말입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선물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야 내가 뭐 풍계리도 그렇게 했고 뭐 발사장도 지금 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뭐 영변도 그러고 있고 뭐 이랬는데 미국이 조치한 게 뭐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것도 서운한 얘기예요. 음. 미국 대통령이 예. 김정은을 만나줬고 예. 그 자리에서
북한이 그 어느 친구가 북한 방송에서 쓰는 용어들을 다 세봤어요. 네. 어떤 용어를? 연합연습에 대한 용어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아, 어? 네,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거보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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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연습, 네, 네.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지금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네, 공격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미국은 뭐 한 게 없다. 그렇게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아니 홍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거봐. 네. 북한 쪽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기네들은 돌이킬 수 없게 폭발을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연습을 중단한, 훈련을 중단한 거는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폭발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폭발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뭐 갱도 똑 파면 되는 건데 그래서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훈련 다시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훈련 자기네가 가장 목에 가시로 생각했던 거 훈련도 지금 안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하여튼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줬잖아요. 네, 네. 이거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자 봐라 이렇게 하니까 좀 조금씩 아까 얘기한 대로 50% 50%야. 응? 사실은 근데 그 핵리스트라는 게 내놓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누구도 네, 그 핵리스트를 다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를 100% 믿어주질 않을 게 뻔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진실성이 있는 거냐, 신뢰할 만한 자료냐라는 거를 검증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핵리스트가 나오면 네, 거기에 대한 사찰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핵리스트를 제공한다는 거는 여기 와서 보시오 네, 라고 그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군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고 하면은 미소간에 그러면 쟤네들은 핵리스트를 주거니 받거니 했는지 제가 보기엔 안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텐데요. 안 했을 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갖고 있던 핵무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나 0이 된 건 아니에요. 0이 된 건 아니고 이번에도 중거리 그 탄도탄 제한 협정이 만료가 돼서 지금 다시 위험한 그래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INF 협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 단거리들이 왜 위험하냐면 네, 이 ICBM은 그래도 발사가 되면은 한 45분 내지 90분 정도의 시간이 시간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단거리들은 예, 3분 30초. 네, 그러니까 발사하면은 발사했습니다 하고 뒤돌아봐서 보고하는 그 순간에 벌써 터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그런 거를 다시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하여튼 지금 주목을 저 같은 사람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기들이 네, 하여튼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네, 핵 리스트가 이제 제공이 되면 네, 일단 그런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 더 발견했다. 네. 그러면 미국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막 그냥 뭐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전쟁으로 돌아간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러진 않고 이거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 더 있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여튼 대화를 하고 해서 뭐 하나 더 발견하고 하는데 북한이 치팅을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한데 네. 의외로 예. 과학자들이 예.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시작이 되면 네. 그리고 알 게 뭡니까? 어느 순간에 뭐 북한이 핵무기 몇 발 갖는 거를 묵인하는
그런 단계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음,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신뢰가 쌓이면 가능할 수도 근데 있겠죠. 혹자들 말처럼 네.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핵리스트를 제공할 수 없다. 음, 그건 아니지. 음. 핵리스트가 신뢰를 쌓기 위한 건데 네.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제공할 수 없다라고 네.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논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길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예. 마치 사람이 길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음. 이 생각이 좀 근데 이제 제가 북한 쪽을 좀 이해해 주자면 네네네. 핵리스트를 내놓는 순간부터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라든가 이런 분위기에 본인들이 주권을 잃고 끌려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주도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그럴까요? 그 북한이 핵무기가 없을 때도 자기네 나라 국민이 150만에서 300만이 굶어 죽어도 껐다가나는 그런 체계인데 그 핵리스트 제공하고 뭐 사찰 들어오고 그러니까 IAEA가 이제 사찰을 할 거예요. 예. 미국 정부가 IAEA를 좋아합니까? 별로 좋아할 이유가 없죠.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한테도 불리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네. 핵리스트를 제공하고 네. 미국 사람이 한두 명 포함된 IAEA에서 와가지고 네.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하여튼 평화도 유지되고 경제 제재도 일부가 해제가 되고 네. 자기네들 그거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리고 핵리스트가 그러면 제공된다고 그래서 뭐 개성공단도 오픈하고 금강산 재개되고 그럴 거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리스트가 제공되고 네. 뭐 한 1, 2년간은 그 사찰이란 말이 좀 네.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네, 뭐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확인을 네. 하고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좀 쌓이고 네. 그러한 거에 원동력이 되는 게 이 핵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네. 리스트를 내놓는 순간에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 뭐 이러면은 얘기가 좀 조금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는 그렇게 하겠죠. 아, 일부는 하겠네. 어디까지는 이제 할 것이냐는 거는 협상의 대상이겠지만 네. 지금 사실은 국무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핵화를 하면 끝내면은 그때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북한에서 계속 이게 뭔 소리냐 행동 내 행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미 국무부가 조금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번에 인권 인도적 그 지원은 뭐 어떻게 하겠다고 세부적인 건 제가 잘 읽어보지 않았는데 네네.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자기네들도 양보할 그런 자세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얘기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중국을 갔었잖아요.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네 번째 자기 생일상을 시진핑이 차려줄 정도까지 이제 그 과시를 세게 했는데 네. 중국도 군사력이 지금 상당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을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 한반도 문제에 끌어들이겠다라는 수가 이제 확실하게 지금 그렇게 수를 딱 둔 거로 보이는데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대화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대화에 오히려 장애가 될까요? 중국 문제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석이 예. 일반적인 분석이고 네.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요번에 쭉 이렇게 읽어보고 한 것 보니까 일반적인 분석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북한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내고 북미 협상에 앞서서 중국의 어떤 지원을 받아내고 조율을 했다, 네. 한 것 같다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중국이 생일을 그렇게 크게 잘해줬다는 거는 딴 거를 못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기분이라도 좋게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중국이 예.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예. 그 사람들 지금 착각이에요. 어? 똑같은 비행기가 있어도 네. 예를 들어서 뭐 경주용 차가 있다고 하면 네. 경주 전문가하고 네. 똑같은 차례도 네. 제가 해서 운전을 하면 네. 제가 이기겠습니까?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릴 텐데 아, 예, 예, 예. 중국의 비행기가 아무리 좋아도 네. 미국 조종사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 2척인가 있고 예, 뭐 예. 3개를 더 만든다고 그러는데 네, 네. 미국이 12척 있거든요. 예. 12척인가 14척인가. 미국 항공모함에 대항했다가는 아작이란 말을 써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작이 날 겁니다. 예. 그래서 하긴, 예. 미중 간에 경제 문제, 무역 문제가 있고 네. 여러 가지 지금 미묘한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그렇죠. 밀리거나 아니면 중국이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네. 지금은 우리가 뒤로 참아야 될 물러섰다가 때죠. 네. 나중에 미국 치자 네, 해서 네.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네. 지금 중국도 북한을 나서서 도와주는 나서서 도와준다는 건 뭡니까?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네. 북한에 유류를 갖다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음. 하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지금처럼 네. 지금 보면은 북중 국경선의 네. 그 밀매, 블랙 네. 마켓 네, 네. 이거는 그냥 눈 감아주는 거, 네. 눈 뭐 감아주고 밀매니까. 있는, 예, 예. 하는데 예. 그것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잖아요. 예.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아니, 미국 이건 제 네. 생각입니다. 아니, 상당히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북한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크게 염두에 둬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요. 예전에는 중국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도. 러시아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네. 저력이 예. 그 러시아 무시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 네. 그런데 현재 입장이 네.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세계 경제 제재를 받아서 네. 러시아의 그 경제 생산력이 우리나라랑 똑같다는 거 아세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가 아니라 아, 대한민국이 3%, 전 세계의 3%인데 3%나 돼요? 러시아가 3.1%인가 그래요. 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게 대단한 나라인데 네.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가 그러니까 저력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자기네들도 지금 국내 문제 이런 거에 지금 신경 써야지 괜히 북한 도와줬다든지 그러니까 훈수는 두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네. 어쩌고 하는데 네. 그 이제 아까 그 중국 문제하고 그러는데 예.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에 지금 외교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여러 가지. 네.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하고 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미국하고 해야 되고 그나마 지금 우리가 북한 입장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 네.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겁니다. 네. 사실 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긴 한데 한반도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파견이 결정이 됐던 거를 북한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네. 그 일본도 사실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네. 예, 요즘 그 자위대가 지금 너무 세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자꾸 드는데 그 저희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요,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일본이 위협이 된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일본에 이렇게 쭉 있어 보니까 네. 그 전에는 일본이 빌미만 있으면 금방 핵무장하고 이럴 것 같았는데 네. 일본 국민의 85%는 핵무장 반대예요. 오. 85% 이상이.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네. 군국주의라는 게 이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확실하게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의 아주 굉장한 위협, 네. 뭐 한반도가 그 적화가 된다든지, 네. 미국이 일본에서 철수를 한다든지, 네. 중국이 무슨 대만을 공격한다든지, 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일본 국민들을 움직여서 일본이 옛날과 같은 그런 군대를 갖는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베라는 사람이 지금 몇 년간 노력을 했는데도 뭐 크게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일본이 경제력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이번에도 F-35 전투기를 더 산다는 거거든요. 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F-35는 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요. 응? 예. 이거는 뭐냐면 항공모함에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은 항공모함은 없지만 상륙함이라고 그래요. 네. 상륙함이나 항공모함이나 생기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크기가 틀리지. 네. 거기에 이 비행기를 하면은 이제 항공모함하고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능력을 제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이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일본 사람들의 그 성향이 네. 단결력이 굉장히 엄청나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외부의 어떤 위협이 있을 때는 아마 단시간 내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일관된 사고로 네. 쭉 나갈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그 기사에 보니까 예. 향후 5년간 우리나라가 270조 원의 국방비를 네, 예산을 늘렸다고, 네, 한다고 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7.8%인가. 예. 제가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참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좋다기보다도 하여튼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이제 국방비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건데 문제는 내용이잖아요. 네. 내용 돈을 잘 써야 되는데 네. 매번 보면은 방산비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왜 이게 끊이질 않는 거죠? 우선 이게 뭐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네. 미국에서도 있었고 예.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왜 미국 군용기에 그 변기가 있는데 네. 변기 하나에 변기 예. 그러니까 변기 전체도 아니고 예. 변기 뚜껑 예. 하나에 2만 불씩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잡아서 네. 아주 그냥 방산비리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방산과 관련된 그런 원가를 부풀리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하여튼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네. 물건을 만들면 이득을 남겨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무기가 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산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국산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산화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선 100% 국산화가 안 되는 게 현실이고요. 네. 첫째는. 두 번째는 국산화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이런 문제들 네.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역시 예. 우리가 이런 물건을 납품하기로 이제 했는데 네. 이걸 기한을 지키면 못하면은 지체 상환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납품도 납품이지만 연구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언제까지 연구해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면은 그 레이트 피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불합리한데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원래 당연해요. 그런 게 어. 있는 것 자체는 네. 여기서 이제 불합리한 겁니다. 예. 외국 업체는 예. 이게 한도가 있어요. 정확한 기간은 제가 모르겠는데 예. 뭐 3개월이면 3개월분만 네. 받는데 네. 그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면 납기 내에 개발을 못하면은 이게 무한대로 이 벌금이 늘어나가지고 아이고. 원래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가 벌금만 300억, 500억이 돼서 그러면 누가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자신 없으면 끼어들지 마라 뭐 이런 건. 원래는 이제 우리가 개념은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예. 이런 규제들은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예.
이런 무기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예. 개발할 때 용량은 얼마래야 되고 손잡이 크기는 얼마, 뭐 이런 예. 다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쓰다 보니까 네. 이걸 마시는데 코가 여기 닿으니까 네. 네.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그냥 늘리면 될 것 같잖아요. 예. 우리는 현행법상 예. 새로 개발을 해야 돼요. 변형이 안 돼요? 변형이 안 돼, 쉽게 말하면. 기가 막힌 얘기죠. 예. 어떻게 그럴 수 그래서 네. 우리가 쓰는 소총이 예. 30년이 됐는데 네. 나사가 하나 안 바뀌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 네.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만이 돈을 쓰고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군요. 또 그런 그 좀 불합리한 규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많이 있나 보군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뭐 방산뿐만 아니라 하긴 예.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예. 그렇군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한국에서는 전 장군님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타 장군이다. 네. 왜냐면 워낙 유명세를 많이 타셨어요. 네. 그리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또 이 해외 쪽에 특히 미국에 연고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남들하고는 정말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자리 하실 텐데 언젠가는 한 자리 하셔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아틀란타 한인회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정치는 안 하신다고. 진짜세요? 네. 왜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 정치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네. 우리 사회를 좀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시민단체들, 제가 지금 동물자유연대 이사거든요. 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개, 고양이, 뭐 기타 동물들의 어떤 기본적인 동물권이죠. 네. 동물권. 네. 그 동물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곧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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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개, 고양이가 중요하지만 그 개, 고양이가 중요한 거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 고양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활동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순수한 만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미국 사람들을 많이 하니까 미국 친구들한테 우리 입장을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하여튼 이 탱크, 비행기,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의 총, 네. 헬멧, 뭐 군화, 네. 그 다음에 응급처치, first aid kit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 20불밖에 안 해요. 네. 네. 그런 거.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병사가 장비하는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네. 마침 육군이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그거랑 비슷한 건데 네. 그래서 그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뭐 국방부 장관을 꿈꾸신다거나 뭐 그런 직접 일선으로 나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선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 성격에 네. 그런 거 시켜주면 네. 여러 가지 바꾸려고 들 텐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곤혹을 치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자원해서 하겠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만약에 뭐 오퍼가 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네. 저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집에서
개고양이 보호하고 그런 거 하는 게 더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아,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보 하면서 큰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네. 지금 국방개혁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병사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다. 예, 그렇게 한다고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뭐 외출을 내보내준다.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야, 그 군기 빠진 군대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휴대전화도 숨길 게 없는데 쓸 수 있는 거고 그 사용자들한테 분명히 요건 되고 요건 안 된다는 거를 교육을 잘 시키면 될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한두 번 나겠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거는 다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 뭐 된장 못 담근다는 그런 거에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거 하고 외출을 한 달에 2번 내보내준다는데 저는 그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음. 일주일에 3번은 내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네. 이 친구들이 나가서 뭘 할 거냐. 학원 다닐 거라고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닐 것 예. 것이다 저는. 네. 그래서 그 학원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라 그러면 네. 본인이 5만 원 내고 국가에서 10만 원 지원해주고 그러면 군부대 주변에 학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PC방이나 당구장이 아니라. 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우, 좋죠. 그러면 군대 안 가겠다고 회피할 일도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군 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거는 훈련이 아닙니다. 네. 내무 생활이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무 생활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면 정말 저력 있는 군대가 될 것이고 네. 북한도 그런 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은 뭐 군기를 자랑하지만 그거는 얄팍한 군기고 우리는 내적인 군기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울러서 네. 동원 체제, 동원 훈련을 좀 더 사실은 대폭 네. 개선을 해야 되고 네. 거기에 이제 밑바탕에 깔린 게 그 형평성에 맞는 그 군복무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좀 잘한다고 군 면제해주고 하는 거 아주 절대 반대예요. 모든 사람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최전방에 가야 이게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외로운지 네. 네. 그래야 애국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 중립 국가들도 군사훈련을 오히려 더 심하게 하잖아요. 의무 기간도 훨씬 더 길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평화 체제를 갖춘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군사훈련이라든가 안보를 갖추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훈련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훈련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무 생활.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요새는 생활관이라고 그래요. 예. 생활관에 들어갔으면은 릴렉스. 하루 열심히 훈련했으니까 피곤한 몸을 샤워도 하고 보람찬 TV도 하루를. 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네. 이놈의 그 생활관에 들어가면 고참이 뭐 앉아라 일어나라 뭐 물 떠와라 이러니 네. 이게 전후회가 싹 트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 잡아내가지고 그런 못된 놈들은 네. 아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병 계급을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 방안인데 네. 직책만 주고 네. 네. 뭐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옛날에 그 징병제를 갖고 있을 때 예. 코호트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네. COHORT 네. 그 코호트라는 그런 대형인데 소대장, 분대장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 병력이 전부 다 동기생이에요. 아하. 예. 전부 다 동기생이 동시에 들어왔다가 예.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 내무 생활 갈등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많이 없어지고. 근데 전투력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경험치 문제가 제가 있어요. 보기에는 일반 소총무수나 이런 사람들이 예. 경험치가 있으면 무슨 경험치가 있겠습니까? 네. 요령만 생기는 건가요? 요령, 우리 홍 대표님이 아주 가끔 보면 아주 핵심을 찌르시는데
그 요령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요령 필요 없어요. 음. 원리 원칙 잘 지키고 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코호트 제도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국방 개혁이 어쨌든 계속 필요는 한 거니까 좀, 당연히. 예,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개혁 안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알릴레오가 방송하고 나가지고 뭐 엄청났잖아요, 반향이. 네. 제가 한 2번인가 3번을 봤는데요. 네. 그 별 내용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저는 1회만 봤는데 네네. 문정인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제가 우연치 않게 하여튼 봤어요. 네. 봤는데 1회분을 보면서 현재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네. 그 북미 관계 또 문정인 교수께서 보는 북한, 또 미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셔서 꽤 볼만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문정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지신 분이잖아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그냥 말씀하실 때 그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분이. 그래서 예. 예. 근데 그분은 학자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대단한 분이시고. 네네.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정인 교수가 네.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크게 하나 더 보여줘라. 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그 말씀은 아주 굉장히 그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고,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정인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께서도 현재의 이 교착 상태를 네. 풀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다라고 지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네. 그래서 시진핑도 아니고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런 주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제 35밖에 안 됐잖아요, 나이가. 35, 네. 예, 근데 그 김일성 주석이나 그 김정일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고한 체제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렵고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야 좀 참을 수 있다고 할진 모르지만 정부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북한 김 정권의 생존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도 굉장히 하루하루가 불안할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숙청은 제대로 했는데 전 국민의 그 지지를 얻는 데는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숙청을 아무리 해도 네.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저는 요번에 그 신년사에서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들었는데 그건 굉장히 그 주도 면밀하게 이미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네.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던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양반도 자기 나름대로 부정부패 지상 낙원에 부정부패가 있다는 거를 인정한 것도 저는 참 그랬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할 이유는 요만큼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제가 네. 눈에 봤어요.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해서 이제 적으로 대해 왔는데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되면 그러면은 더 이상은 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을 우리 한국 군대는 어떻게 이해하고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협력 관계는 좀 영원한 것 같고요. 네네. 북한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은 좀 표현들이 이렇게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이 우리를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적보다 더한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막 그래서 우리가 그럼 너희는 주적이야 이랬는데 누구를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네네. 현명하지는 못한 거죠. 아, 근데 네. 그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고
우리를 원수라고 부르고 이럴 때는 원수 앞잡이. 원수 앞잡이 등등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주적이라고 했지만 네. 또 상황이 변했으니까. 예, 근데 예. 지금은 상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주적이란 말에 너는 주적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넌 내 편. 주적이라고 어떻게 생각해? 북한이 좀 상황이 변하죠. 넌 그럼 저 편.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아, 네. 이건 소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제는 좀 우리가 성숙되게 주적에 대한 논의는 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안녕과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적이죠. 그렇죠. 친구가 아니고. 네. 근데 그때도 사실은 누구를 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북한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손자병법 생각이 갑자기 났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그렇죠. 뭐 굳이 적이라고 막 넌 나쁜 놈, 난 착한 놈 뭐 이렇게 양분화하는 논리로 해가지고서는 승리한 다음에도 문제가 되죠. 예전에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점령해 나갈 때 보면은 다 인정해주고 흡수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다고 제가 배웠었는데. 그렇네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주적이라는 표현을 굳이 뭐 애써서 할 필요가 없는데 사상 검증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아틀란타 떠나시기 전에 지역에 있는 교민들 또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한테 지금 당부 말씀 한마디 마지막으로. 예. 당부 말씀보다도 감사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우연한 기회에 아틀란타에 왔는데 고국으로부터 이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한국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한국인의 그런 어떤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동안 만나뵈었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갑니다만 1년에 한 번씩은 그 아틀란타에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와서 인사도 드리고 기회를 주시면은 한국 안보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잘 보살펴 주신 수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홍 대표님한테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